한국 증시도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인가? 미국 증시의 역사를 통해 보는 한국 증시 장기 투자의 시대가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 증시는 투기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르면 팔아야 한다. 한국장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미국만 장기 투자다. 그래서 국장을 버리고 미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제는 단기 매매보다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시장으로 조금씩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미국 증시가 어떻게 장기 투자의 천국이 되었는지와 비교하면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은 결국 국가의 방향성과 기업의 질을 따라간다. 이거입니다. 첫째는 왜 과거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가 어려웠나? 먼저 현실부터 봐야 합니다. 과거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업보다 사이클 중심 시장이었습니다. 예전 한국장은 기업 성장보다 경기 순환 영향이 컸습니다. 철강, 조선, 건설, 화학,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세계 경기 따라 폭등 폭락했습니다. 즉, 기업의 미래보다 경기 흐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는 주주 환원 문화 부족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배당, 자사주 매입, 주주 친화 정책이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업이 돈 벌어도 주주보다 오너 중심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PER이 낮아도 시장이 높은 평가를 안 해줬습니다. 이걸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렀습니다. PER이 낮다는 건 기업이 싸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시장 신뢰가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단기 매매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회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기보다 단기 급등주, 페마주 중심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투자보다 매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가? 이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한국 기업의 체질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은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방산, 플랫폼, 전력, 인프라 등 세계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단순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핵심입니다. 즉, 한국 증시가 이제는 세계 산업 변화의 수혜 시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정부와 시장의 변화입니다. 최근 한국은 기업 가치 재고 정책,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 투자 시장이 된 핵심도 결국 이것입니다. 주주를 존중하는 문화. 한국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과 기관 중심 시장으로 변화입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연금 자금입니다. 미국 증시가 강했던 이유는 수십 년간 들어오는 연금 자금 때문입니다. 한국도 국민연금과 기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는 어떻게 장기 투자의 천국이 되었나? 여기서 미국을 봐야 합니다. 왜 미국은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돈 버는 시장이 되었을까요? 첫째, 혁신 기업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시대마다 새로운 산업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 석유 산업, 1980년대 PC,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 스마트폰, 2010년대 플랫폼, 2020년대 AI.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폭락이 와도 결국 우상향했다. 미국도 폭락 많았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 폭락. 하지만 결국 다시 신고가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혁신이 계속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복리의 힘입니다. 미국 장기 투자의 핵심은 복리입니다. 처음엔 느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15% 수익률이면 5년 후가 아니라 15에서 20년 후부터 차이가 무섭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말합니다. 부는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이동한다 라고 말입니다. 한국 증시도 미국처럼 갈 가능성이 있는 이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완전히 될까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세계 최고 제조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상위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방산. 이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핵심인데 한국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 AI 성장의 수혜를 한국이 받습니다. AI가 성장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GPU, HBM 메모리,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공급자입니다. 즉, 미국 AI가 성장할수록 한국 핵심 기업 실적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는 한국 시장 저평가입니다. 미국은 비싸고 한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즉, 한국은 지금 성장 플러스 저평가,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시기는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장기 투자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종목이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은 장기 우상향해도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무조건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오래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테마주 장기 투자는 위험합니다. 급등주는 결국 대부분 무너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닷컴 버블 때 수많은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건 진짜 실적 기업뿐입니다. 셋째는 폭락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의 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심하면 마이너스 50%까지. 이런 하락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미래 부자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첫째, 매일 주가를 보지 마라입니다. 매일 보면 흔들립니다. 장기 투자는 기업의 미래를 보는 게임입니다. 둘째는 위기 때 공부해야 합니다. 폭락장에서 대부분 도망갑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그 시기에 기업을 분석합니다. 셋째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기 투자는 실력 경쟁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게임입니다. 정리하면 과거 한국 증시는 단기 매매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만큼 완성된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기업은 글로벌화되고 주주 환원은 강화되고 연금 자금은 커지고 AI 시대 핵심 산업 중심에 한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한국 증시는 이제 트레이딩만 하는 시장에서 장기 자산을 모아가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부는 빠르게 사고 파는 사람보다 좋은 기업을 긴 시간 보유한 사람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가격을 볼 것인가? 아니면 10년 뒤의 가치를 볼 것인가? 부자 되세요.